네,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 이번 주도 네. 화나는 이슈가 좀 많았을 것 많죠. 같은데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영상 나온 게 제일 화가 나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네. 넘어가기로 하고 뭐 그 김건희 씨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것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받은 건 인정.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목걸이? 목걸이랑 그거 받은 건 인정했는데 네. 인사청탁은 모르는 일이다. 아하.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네. 그걸 받으면서 아무 대가 없이 6천만 원, 뭐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세 네. 개를 다 합치면 네. 그 정도의 물건을 받으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가 없이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배우자로서 굉장한 문제죠. 근데 그거를 받은 거를 인정하는 듯한 뭐 조사 결과에 그게 나왔다고 네.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네. 사실관계 모르겠지만 네. 그걸 본인은 아무런 인사청탁과 관계 없이 그걸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거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그 고가의 귀금속들을 받으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했을 거다. 네. 그리고 안가에는 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가를 이용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네. 대통령 부인이 안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그렇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할 때 쓰는 것이 안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정화. 그 안가에 자기가 자기한테 귀금속 줬던 사람 불러가지고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뭐 말 맞추기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합시다. 내가 돌려줬으니까 잠깐 빌린 거 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걸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자기 말로 아무것도 아닌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속겠어요 그거를. 너무나 물증이 좀 확실하니까 네.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일가라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어느 누가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 일 없었고 뭐 혜택을 준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이 그런 고가의 귀금속을 덥석덥석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일반인 사이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뭐 1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귀금속을 줄 때는 그쵸.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고 주겠어요. 무슨 사이길래 대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네. 굉장히 네. 끝까지 교수님을 화나게 하는 김건희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으로도 볼 아닌 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때. 네. 어떤 걸 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 과방위 소식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야,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친근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과 또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그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소를 생각지 않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게 하는 이번 질의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요일 새벽 4시에 공적 업무를 누구와 봅니까? 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인 카드 쓰죠. 믿든지 말든지는 최 의원 마음대로지만 네, 같이 영상 보셨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본인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8월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징계 사유가 있으면 그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네.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이제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고 그렇죠. 그런 유튜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첫째 문제고요. 네. 발언 자체도 누가 봐도 이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에요. 정치적 발언이고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중립성을 훼손해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특히 방통위원장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방송 관련해서는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임기도 보장해 주는 건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본인은 그런 보장을 받을 만한 어떤 뭐랄까요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면직하는 거예요. 해임도 하고요. 법으로 다 규정돼 있는 것이고요. 규정돼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뭐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라 그러세요. 본인이 한 행동을 기반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무슨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그 말도 안 돼. 그리고 4시 새벽 4시에 법카로 뭘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누가 새벽 4시에 누굴 만나요? 그럼 새벽 4시 뭐 업무에 관련된 사람 불러냅니까? 얼마나 이게 짜증나겠습니까?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수희 변호사님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벽 4시 누구를 만나냐고요. 그렇죠. 빵을 거기서 왜 사냐고 진짜. 네, 결국에 김현 의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뭘 모릅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굉장히 당황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네.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에 대한 이제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아까 수사 지침 말씀하셨는데 그 남 탓, 그러니까 본인 행동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저러냐 하셨잖아요. 끝까지 남 탓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뭐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야? 또 남 탓합니다. 아니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실이 직권 면증을 할 수 있다고 검토한다고 한 건 네.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봐도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근거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경찰이 왜 이렇게 늦장 수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그 한참이 지났잖아요, 지금. 네. 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요, 이 대전 경찰 제대로 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늦장 수사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하더라고요.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도 하던데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아니 법카를 어디서 썼는지 그때 누구랑 같이 만났는지 예컨대 또는 뭐 빵을 100만 원씩 샀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무슨 뭐 격려 차원에 줬다고 하는데 격려를 왜 자기 돈으로 해야지 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세금으로 격려해요?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게 업무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원래 직원들 격려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화하고 이러면서 예료사항 없냐 이러면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퇴임하기 하루 전이에요. 퇴임하는 날 선물 주는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샀겠지라고 생각하지 이걸 설마 법카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어긋나요. 그리고 그걸 또 대전과 서울에서 나눠서 사는 것도 웃기고요. 새벽 4시에 빵을 먹는 것도 웃기고요. 자기 집 옆에서 무슨 뭐 만 얼마짜리 밥 먹는 것도 웃기고요. 그게 무슨 법카를 사용할 일입니까? 그럼 누구랑 밥 먹으면서 만 얼마를 먹은 거예요 대체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 근무지는 대전이에요 대전. 그럼 법카는 대전에서 써야지 서울까지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주장을 보면 좀 어메이징합니다.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비서가 뚜레쥬를 대전에서 구매했다. 웃기잖아요. 네. 한 군데 다. 이거 뭐 홍길동이에요, 분신술 아니, 뭐 어떻게 이거 뭐 너무 웃긴 게 생각해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상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참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 직원들에게 나눠줄 빵이에요. 그러면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 빵 주고 어떤 사람은 뚜레쥬르 빵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웃기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 같은 예를 들어서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한 곳에서 빵이 부족해서 100만 원짜리 못 사니까 두 군데 산다 하더라도 같은 메이커를 사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는 나폴레옹 빵 받은 사람하고 뚜레쥬르 빵 받은 사람 뚜레쥬르. 기분 나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말이. 그럼 그 구매 내역은 하여튼 서울과 대전, 나폴레옹과 뚜레쥬르인데 그럼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볼 땐 정말로 격려 차원에서 산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경력 차원이 아니고 그만 정말 뭐 모르지 뭐 무슨 그거는. 의도로? 지금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또 고소당하면 어떡해. 고소. 네. 변호사님. 소송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아니 이게 만약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뭐 자기도 그런 얘기가 빵지수 됐다고 빵지수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걸 100만 원어치를 이틀 그러니까 뭐 이제 아침 뭐 저녁에 사고 또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 빵을 대체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리고 새벽 4시에 빵 사는 것도 웃기다고 했잖아. 빵을 네.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새벽에도 사고 밤에도 사고 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진숙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빵진숙이죠. 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알고 있으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빵진숙이 됐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빵을 많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공직자가 네. 법카를 들고 다니면서 빵을 그렇게 막 사대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라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격했거든요. 아니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뭐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100만 원어치 빵을 샀다.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무슨 정치 공세인데요? 아니, 새벽 4시에 사고.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법인카드인가 이게 그냥 업무 추진비를 쓰라고 준 카드인데 그걸 가지고서 빵을 그렇게 많이 사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와인도 사서 갖다 놨다잖아요. 네.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니 정말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게. 그냥 막 자기 쓰라고 물론 뭐 이제 MBC에서 준 카드이긴 하지만 MBC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이니까 네. 정말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와인 사고 빵 사고 이런 행동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네. 최소한 저는 정말로 최소화한다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것도.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또 상식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죠. 또 아니 왜 이렇게 임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기를 계속 하고 싶으면 그 신규 행정부라도 같이 의견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봤어요. 윤석열 내란에 동의하냐? 아니요. 방송 상법 뭐 동의하냐? 아니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상법이다 기본적인 기조조차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내란조차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본인이 직권 면직이 현실화될 때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요 법적 대응하는 건 수순이에요 수순.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가처분 신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뭐 얘기 나오겠지만 전환길이 선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선배 같은 학 출신. 네. 그러면서 뭐 이진숙 선배가 나가면 본인은 포기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대구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정말 짜증날 네.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구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 저는 뭐 이거 공천 줄 가능성이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실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핍박받고 막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현 정부가 각을 세워서 보수 진영 특히 이제 TK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안 그러면 네.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 나를 세우고 막 그 국회 나와서 하는 발언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인장인데 계속 최민희 위원장한테 보통 위원장이라고 최 의원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극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네, 특히 자리가 자리죠. 그렇죠. 다른 어떤 공기관보다. 그래서 위원장이잖아요. 독임제 장관이라고 안 부르는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되게 만들어서 그 합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걸 막 얘기해버리고 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고 또 저렇게 뭐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에서 동조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이게 과연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죠. 그런 사람이 방송에 대해서 규제하고 방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규제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물론 방심위가 심의하고 실제로 그 심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방통이에요. 그럼 방송국 입장에서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하면 그 사람 어떤 태도로 보일까요, 과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있는 게 국민한테 피해예요. 이거는 빨리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 있는 게 국민에게 피해다. 네. 그래서 한때 불거졌던 우리 대구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네. 대구시장 출마설 답을 내놨죠. 한번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제 임기를 채우면 제가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아니 임기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네.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임기를 채우면 네. 가정법이잖아요. 만약에 가정법. 나갈 생각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임기를 채우면 왜 단서를 달죠?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채우면이란 말은. 네.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면 못 나갑니다. 이 말은 네. 못 채우면 나갑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히 자기가 볼 때도 본인이 임기를 못 채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유도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유튜브 네. 나와서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 좀 잘라줘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쯤 그런 되면 거죠. 근데 스스로는 안 나가. 왜? 핍박받아야 되니까. 아, 그런- 승려자 코스프레.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야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다는 것은 네.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네. 실제로는 또 나갈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나를 밀어내고 억지로 쫓아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출마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승교자 코스프레, 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죠, 위해서 피해자.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적 이용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을 지낼 이렇게까지 단언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는 거예요. 이건 단언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이 있잖아요. 네. 이거 법인카드 잘못하면 처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그건 무슨 밥 먹으니까 배부르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 마치 자기가 무슨 전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용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는 거죠. 법적 책임 져야죠.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고요. 저는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적 유용의 문제가 아까 전에 빵 문제뿐만 아니라 네, 자기 네. 집 근처에 사용한 것도 문제고 본인이 또 야간에 대학원 다녔잖아요. 네. 그 대학원 다니면서도 또 그 뭐죠? 차량 이용한 거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서 또 법카를 쓰는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하면 제가 볼 때는 법적 유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새벽 4시, 네. 정확히 말하면 새벽 4시 34분에 공적 업무 수행,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누가 새벽 4시 30 몇 분에 34분. 34분에 무슨 공적 수행으로 잠을 자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예요? 아니 그만큼 뭐 얼리버드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로 국가를 위해 내 온몸을 바쳤다. 난 자, 국가와 그러면 결혼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국가 결혼을 진짜 국가 결혼한 사람 이렇게 막 씁니까? 네. 법인카드를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리고요 보통은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을 쓰려면 본인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새벽 4시 34분에 누구를 만났겠어요? 누가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줍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네. 자기가 혼자 썼겠지. 뭐 어디에 썼는지 그 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네.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네. 상식적으로 새벽 4시 34분에 공적인 일을 위해서 빵을 산다.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문을 연 빵집이 있다는 것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상식적 선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 거짓말일 선에서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영수증 시간 공개 빵 지금 글이 논란되는데 네. 방통위 업무 시간 중에 본인 SNS에 직접 해명글 올렸으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업무 시간에 왜 개인적 일을 합니까? SNS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네. 퇴근 후에 하든지 그러면 네. 되잖아요.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없으니까 혼자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본인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물러나면 방통위가 정상화됩니다. 네. 방통위의 정상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SNS 하고 있고 이러려면 뭐하러 월급 받고 있습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빨리 물러나야죠. 본인이 한 일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월급 받는 거 창피해서라도. 이 관련 해명 글에 대한 영상 같이 보시죠. 8월 27일 수요일이면 평일 근무 시간 오후 3시쯤에 본인의 개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요즘에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빵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계년도 결산을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빵에 관하여라는 글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고로 8월 27일은 제가 국회 예결위 출석해서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길래 제가 대기 장소에서 쓴 것입니다. 있는 시간이 있길래 다른 대기 장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진숙 본인이 국회 네. 대기 시간에 잠깐 쓴 거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는요. 네. 쉬는 시간도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SNS를 하라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도 하고 뭐 예결위 국회에서 예결위 관련해서 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하라고 쉬는 시간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거기가 있는 거, 오직 빵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거의 책 이쯤 정도면 책 제목 아니에요? 빵에 관하여? 무슨 빵에 관하여? 뭐예요? 아, 전 책 제목인 줄 알았어요. 빵에 관하여 저자가 된 이진숙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온갖 그 생각만 하는 거잖아. 제가 볼 때 예결위 앉아가지고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걸- 빵빵빵. 네, 길게 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쓰는 거는 그때 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빵에 대해서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당히 장문에 글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업무하는 시간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SNS는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자기 시간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인데 그걸 업무 있는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쉬는 시간 내내 빵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그 왜 방통위원장을 하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네. 윤석열이 근무할 때 윤석열 힘내세요 막 화환이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이진숙 똑같이 기시감이 드는데 네. 이진숙 위원장 힘내세요 화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이런 분들 뭐 사진도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라는 걸 보내는 건데 아무 의미 없고요. 이게 뭐 몇몇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보내는 건지 또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보낸다고 이거 나중에요. 여러분 네. 치우는 거 엄청 힘듭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네.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거 방치예요. 어떤 데 보니까 지난번에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치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엄청난 자원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 그렇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줘요. 오래되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요. 시간 지나 보세요. 흉물이 됩니다. 흉물이. 하지 마세요. 네. 흉물이 되어가는 이진숙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한 충동을 빚었습니다. 해당 영상 먼저 보실게요.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이 서 있는 거예요. 저 많이 알아서 서 있는 거야. 그럼 거기는 안 되세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조선한테 우려한 기능을 하니까 사과하세요. 조선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왜 옛날에 박정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예, 참으로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회의원이 초선이고 오선이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민이 뽑아준 자기가 뭔데 초선이라고 이래라 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생각 속에는 초선 정도는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초선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네.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참고 있겠고요. 안 참으셔도 돼요. 안 됩니다. 네. 혹시나 연락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5선이라고 해서 초선을 저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초선이든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선수가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낮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곽규택 의원은 더 웃겨요. 자기도 초선이면서 저거 말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토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토의입니까? 초선을 입 다물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요 국회의장이 경고해야 되고 저는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초선 의원들의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 초선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요, 다른 초선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겁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그냥 국회의원들을 대해서는 초선인 얘기만 했지만 일반인들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일반인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초선도 무시하는데 자기보다 선수는 아직 무시하고 자기보다 권력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뭐 개돼지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은정 의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무슨 오선이냐 오히려 그렇게 반격을 했죠.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배경이 오선인 나경원 의원이 야당 뭐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야당 조국혁신당이나 여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내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과 통화했어요. 물론 무슨 통화인지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몇 명한테만 전화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경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반대한다고 거기 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방해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는 건 문제고,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사건 기억나시죠? 5년 전이에요. 지금 6년째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판이 1심 이제 곧 나와요. 이게 무슨 5년 6년이나 끌 일입니까? 아니 명확하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서 고소가 들어갔고 그럼 빨리 결심 공판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아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선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토론하면서 방송에서 나한테 그거 빼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공수 취하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봤다. 나경원이 몇 번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동훈이 뭐라 했어요? 네.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간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초선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 결국엔 윤석열처럼 나경원 입틀막 회자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도 화제가 되는데 같이 보시죠.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네, 나경원 하면 빠루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 사건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재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명확한 건 본인이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봤어요. 빠루 들고서 앞에 딱 서가지고 그때 원내대표였던가 그 사진 어디 있을 거예요. 빠루 들고 서 있는 사진.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루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최초로 가져온 건 민주당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당직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져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본인이 들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자기가 그걸 빠루를 손을 안 댔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나경원이 빠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빠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가져온 게 본인 주장은 그런 거예요. 처음 가져온 건 누구다. 근데 뭐 격렬하게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좀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본인이 가져왔는지 뭐 탈출했는지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없애요, 그러면 사진을. 그래서 빠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빠루를 빠루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네. 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갑자기 와서 여기가 전투장인 줄 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건을 지금 간사 이제 이 간사를 추인하는 안건 먼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다른 안건이 먼저 있어 검찰 개혁 관련해 청문회하는 안건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을 삼고 문제를 삼은 거 맞죠? 네, 네. 그럼 거기서 조용히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라도 올리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뭐 초선을 향해서 초선이 뭘 하라 하면서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인상 쓰면서 악수할 때 보셔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악수할 때도 네. 인상 팍 쓰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일부러 이 법사위에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을 뭐 간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게 좋은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보인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저런 행동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런 사람이 법사위원 돼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사과를 하든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문제이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초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네, 특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윤석열 접견 여러 번 하지 않았냐. 내란 앞잡이가 무슨 법사위 간사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보는 관점이에요. 네.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이랬으면 법사위라고 하는 게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법무와 관련된 검찰이든 아니면 사법부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곳인데 그곳에 와서 간사를 또 야당이 간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사법부가 판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왜냐면 사법부 수장들도 불러서 뭐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법원 사무처장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네.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저렇게 막 초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내란 앞잡이 뭐 빠루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나경원인데 네. 진짜 5선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행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낸 남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